닥터앤닥터 웹툰 작가 닥터 베르 닉네임을 쓰고 계시는 이대양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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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닥터 베르입니다. 작가님, 제가 정말로 애독자인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약간 좀 영광스럽고 팬미팅하는 기분인데요. 네.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를 물어봐도 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 진짜 많이 준비해왔는데 걸러내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네. 작가님 일단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공대 박사이시기도 하고 웹툰 작가이시기도 하고 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작가님의 정체를 뭐로 설명하면 가장 정확할까요? 네, 저는 현재 국제 표준 이름 식별자에 작가, 연구원, 만화가, 작사가, 작곡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와. 종합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학 박사가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곡가, 작사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 여러 가지 직업이 이제 등록이 돼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자, 작가님 근데 참 이력이 남다르신데 사실 우리가 뭐 학벌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작가님 서울대 공대 박사 출신이세요. 전공도 진짜 어려운 거 하셨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참 선망하는 길일 수도 있는데 정말 다르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 다름을 선택하는 과정이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선택의 순간에 좀 두렵거나 외롭지는 않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저는 예전부터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인터넷 소설을 연재하거나 출판을 했던 적도 있고요. 네. 근데 역시 이제 그런 창작 분야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늘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끝에 이제 공학도의 길로 다시 돌아와서 네. 고급 박사까지를 마쳤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시대는 많이 변했고 지금은 웹툰 작가가 되게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다시 뭔가 경력단절 문제, 육아로 인한 이제 경력단절 문제 같은 것들을 겪게 됐을 때 전에 이제 글을 썼던 경험과 그리고 그때 아내도 그때 이제 만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웹툰 작가에 지망을 하고 다시 웹툰 작가로서 성공을 하면서 참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웹툰 작가가 되는 과정도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 두려움들이 어떠셨어요? 있었지만 네. 다행히 계속 지지해주고 어떤 의지가 되어준 아내가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외롭지는 않으셨지만 불확실성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사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베르 작가님이 대학원을 또 쭉 다니신 게 아니에요. 아, 중간에 그런가요? 육아도 좀 하셨어요. 네. 작가님 그 대학원 입학부터 박사를 마치기까지 좀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아내랑 결혼을 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한 3년 정도를 신나게 이제 뭔가 신혼 생활을 즐기면서 네. 살다가 한 4년 이렇게 되니까 뭔가 그 시간, 이게 박사 과정으로서의 시간도 시간이고 아내와의 그런 그 결혼 생활로서의 시간도 시간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 계획 같은 거를 시작을 했고 아내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하고 하면서 그 아이를 가졌어요. 가졌다가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아내도 되게 아이를 가지고 키우는 일에 대해서 훨씬 전보다 좀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아들이 생겼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박사 5년 차에 휴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집에서 아이를 키웠고 이제 나중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이렇게 되면서 그 박사 학위에 다시 뭔가 참 여러 미련이 남아서 이제 네. 박사 학위를 마무리했고요. 네. 박사 학위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이제 그 뒤에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네. 박사 학위를 그런 따는 과정 중에서도 아이한테 되게 미안한 일이 많아서 그냥 되게 아침 일찍 1등으로 정말 도착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네. 너무 가슴 아프기도 했고 이제 저도 3년이나 이제 육아 교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이후 진로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고민 끝에 뭔가 삶의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처음에 글을 썼던 것도 있고 하니 웹툰 작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너무 아내와 잘 논의 되셨- 끝에 갑자기 웹툰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그런 아직까지 남자가 육아를 하고 유아가 휴학을 하고 경력 단절을 겪고 뭔가 그런 내용들의 웹툰이 아직은 없었어서 없었죠. 그런 차별성도 그쵸. 분명히 무사히 네, 작가로서 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옆에 저희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이제 작가님 가족 캐릭터예요. 여기 네. 도베르만 캐릭터가 작가님이시고요. 팬더가 이제 안다라고 닉네임이 붙은 작가님의 배우자십니다. 그리고 저기 노란색 귀여운 너구리같이 생겼죠. 레서 팬더예요. 그래서 극 중에서는 레서로 불리는 지금 이제 레서가 다 크면 저렇게 건장해져서 엄마 아빠를 옆에 끼고 있을 그런 모습을 그려주셨는데 그림을 보니까 참 네. 마음도 따뜻해지고 약간 레서가 너무 귀여우니까 좀 찡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작가님 이제 지금 건강 상태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웹툰 작중에서 전혀 말씀을 안 해주셨었는데 지난주죠. 지난주 2일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때도 너무 덤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기사를 대강 읽으면 몰랐을 뻔했는데 네. 림프종 4기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진단을 언제 받으셨고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네이버 웹툰 데뷔가 결정된 게 2019년 7월인데요. 네. 그 뒤에 갑자기 이제 저는 긴장이 풀려서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정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일부러 알람이나 뭐 사람이 와서 깨우지 않으면은 정말 끝도 없이 잠을 자서 12시간 이상씩을 계속 자고 정말 계속 피로감 같은 거가 떨쳐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번아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쉬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네. 이제 알고 보니 이제 네. 아이고. 그 병원에 갔던 계기는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조개탕을 제가 잘못 먹었다가 너무 정말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막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네.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장염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의심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네. 그런 소견을 받고 정밀 검사를 받은 끝에 이제 2019년 8월에 처음 이제 이거는 림프종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정말 병기까지 최종 확진이 됐던 거는 이제 2019년 9월 제가 네이버 웹툰에 연재를 시작한 다음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전에 담당자분이랑 이제 통화를 해서 제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가 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 이제 담당자분 당연히 이제 그러면 휴재를 뭔가 아직 오픈 전이니까 이제 그렇죠. 네. 휴재를 하시고 치료를 하시겠어요라고 했는데 저는 또 오픈 전이야.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저는 연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바라는 일이 웹툰을 그리는 웹툰입니다. 일입니다라고 해서 연재를 하게 됐고 다행히 지금까지 잘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4기에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항암 치료 결과가 좋은 편이었고 대신 이제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종류의 암이라서 이제 3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한 40%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기 위한 치료를 지금 계속 받고 있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작가님. 신경을 쓰면서 연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재는 진짜 계속하고 네. 계시고 제가 사실 유료분을 다 보고 와서 여기서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는데 저 말씀도 이제 시작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작가님 질병을 이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많은 환자들이 이제 내가 이 병에 왜 걸렸나를 자책도 하고 원망도 한다고 들었어요. 특히 작가님은 이제 막 연재를 시작할 때 진단을 받으신 건데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좀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무덤덤하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실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암을 확진받는 과정을 보면 네.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요.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고 이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뭔가 막 카드가 널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예,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의심가는 보는 확인을 했을 때 확인해보니 별게 아니네요. 이렇게 끝이 나면 다행인데 이제 저처럼 실제 병이 있는 경우는 점점 이제 한쪽으로 그 경우의 수가 좁혀가잖아요. 예, 예.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막 저는 여전히 젊고 바로 얼마 전까지 되게 막 열심히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웹툰을 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는 걸 거고 나는 뭐 있어도 별건 아닐 거야. 이런 식의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정말 그냥 최종 진단, 림프종 4기 확진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왜 나한테, 왜 내가 이런 네. 되게 화가 났죠. 분노를 했고, 화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지피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뭐 정말 과로도 했었고, 뭐 술 같은 것도 굉장히 즐기는 편이었고, 되게 뭐 실험실이나 이런 쪽들도 물론 이제 안전 장구를 하긴 하지만 환경적으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건 맞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의심이 되고 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전부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내가 암에 걸려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나여야 될 이유는 없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당연히 분노를 했는데 암병원에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소아암 환자들도 많이 마주치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어떤 암에 걸릴 이유나 이런 건 없는 친구들인데 뭐 유전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는 하겠지만 뭐 제유전자라고 해서 그러면 뭐 100% 완벽하게 그렇죠. 문제가 없을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도 보증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냥 이게 나라고 내가 정말 아닐 이유는 없구나. 내가 걸려야 될 이유도 없지만 내가 뭔가 아닐 이유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좋은 면만 되게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정말 연재가 확정이 되고 이제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게 돼서 다행이지 만약에 베스트 도전이나 이런 데서 정말 지망생으로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정말 그때는 무너졌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위안을 삼았었죠. 그렇군요. 그 참 연재가 결정된 그 시기에 진단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자, 요즘에 작가님 투병기를 만화로 글로 영상으로 공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작가님은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창작물에 그 투병기를 공개하시지 않은 이유가 저는 좀 알고 싶은데 또 반대로 지금 또 공개를 해주셨어요. 어떤 계기로 또 공개를 마음먹게 되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길 바랐어요. 그냥 정말 충격을 받길 바랬고 어떤 정말 젊고 뭔가 꿈이 많고 네.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 막 장밋빛 꿈을 찾아서 달리던 사람이 꿈을 이뤘다고 생각한 바로 다음 순간에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충격이라던가 공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느껴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충격은 직접 겪으면 이미 늦잖아요. 정말 맞아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기로 여전히 건강하신 분들은 좀 더 뭔가 본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랐고 뭐 이제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뭔가 할 수 있다. 네. 잘 될 것이다. 그런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을 느껴주시길 바랬고 네 그런 계기로 일부러 기다리신 처음부터 거군요. 이 이야기를 그릴 생각이긴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릴 생각이긴 했는데 네. 이제 이야기가 거기에 도달한 거죠. 그렇군요. 기다리신 거군요. 이 이야기를 할 수 네. 있는 정도로 독자들의 어떤 관심이 모일 때까지 혹은 공감이 있을 때까지. 자, 작가님, 그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느끼세요? 어떤 작가님한테 이런 얘기할 때 나 진짜 왜 이렇게 나를 암 환자로만 보나 이럴 때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랄까 저는 다행히 이제 혼자 일을 하는 직종이고 네. 투병 중에도 무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시선을 많이 겪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보면 이제 저보다 훨씬 심한 부작용 같은 것들을 겪는 분들이 많고 이제 뭐 탈모라던가 이제 그런 그렇죠. 암 환자 네, 특유의 외양. 그런 네. 외향을 갖추게 된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은 뭐 지금은 안 죽었지만 곧 죽을 사람 뭐 이런 식의 시선을 그러니까, 되게 네.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처럼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고 했던 분들은 이제 항암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짧아도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맞습니다. 걸리니까 이제 그 시간 동안 물론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정말 주사를 맞은 직후 며칠 정도는 정말 거동도 힘든 수준의 부작용을 겪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다니던 직장 같은 것들을 그만두고 이제 그냥 치료에 전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행히 무사히 수술이나 항암을 통해서 완치를 받은 분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려고 했을 때 아니 암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고생한 그러게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안심하고 뽑을 수 있느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의 차별 같은 것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살아도 문제, 죽어도 문제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런 다행히 현대의학은 정말 많은 발전을 거두고 있고 네 다행히 좋은 결과를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무사히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네,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도 궁금해요. 뭐 암이라는 게 아까 7% 정도 지금 발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암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좀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또는 어떻게 이분들 대해야 될까도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떻게 행동할 때 주위 분들이 가장 좀 지지와 위로를 받으셨어요? 사실 이제 아내는 의사였고 의사고 현재도요. 아내는 의사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제가 부작용 같은 걸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되게 잘 챙겨줬어요. 뭔가 약을 챙겨주는 일이라든가 네. 음식을 조심해주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해줬는데 그런 거는 뭐랄까 모두가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꼭 뭐를 해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 그냥 평소처럼 뭔가 저는 굉장히 위안이 됐던 게 그냥 제 주변에 되게 제 일로 가슴에 아파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기회에 그냥 한 번 더 전화하고 뭔가 안부라도 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게 너무 과하면은 뭔가 나도 아직 안 죽었는데 왜 이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그냥 평소처럼 네 대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평소처럼 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네. 댓글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네요. 작가님, 베르님 최고 뭐 건강하세요. 네.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자, 네. 베르님 마지막으로 팬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만 말씀을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완결 곧 내실 거라고 들었어요. 앞으로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네, 뭐 차기작도 그리고 싶고요. 네. 신곡도 한 2곡 정도 발표를 하고 신곡? 싶고, 네. 네, 네, 제 버킷리스트 중에 이제 노래방에 노래 등록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좋네요. 그런 버킷리스트를 이룰 때까지 저는 꾸준히 도전을 할 거고요. 네. 뭐 다른 갑자기 꽂힌 일이 있으면 또 갑자기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활기차게 다양한 일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해 작가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소식 계속 전해주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